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배. 자, 선배가 좋습니까? 형이나 뭐 누나가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형이나 누나가 더 좋죠. 형이나 누나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더 좋은 형, 좋은 누나, 또 이렇게 나보다 더 좋은 길을 먼저 간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을 받죠. 그리고 이제 형은요,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형은 통계상으로 볼 때 동생보다 지능이 더 높습니다. 지능이 더 높아요. 동생보다. 이거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부모의 첫사랑을 더 받으니까 자연히 더. 우리가 집에서 첫 아이만큼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첫사랑을 더 많이 받아서 지능이 높다, 아무래도 먹을 거 주고 할 때 항상 더 먼저 주고, 더 먼저 하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상당히 믿을 만한 추측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형이 되면 동생을 가르쳐 줄 때가 많잖아요. 또 동생을 이렇게 돌봐줘야 될 때가 많죠. 엄마가 어디 가면, 자, 네 동생 잘 보고 있어라. 그러면, 형이 동생을 이제 보죠. 이제 그러면, 점점 형으로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형으로서의 멘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생이 모를 때 형은 당연히 또 가르쳐 주죠. 또 부모가 없을 때 동생을 이끌죠. 확실히 형하고 동생은 달라요. 제가 아주 옛날에 야간 열차를 탔습니다. 참 서울에서 부산 가는 야간 열차가 있어요. 부산에 서울. 이렇게 하면 서울 영등포나들이 떨어지면 4시 반, 5시 이렇게 떨어져요. 그걸 타고 이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 야간 열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이렇게 가는데, 저도 한 20살쯤 됐나? 어렸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디 중소도시 어디서 사람들이 탔는데, 꼬맹이 둘이 탔어요. 꼬맹이 둘. 제가 봤을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하고 한 2학년 정도, 1학년이나 2학년, 이렇게 형제가 딱 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4학년이나 2학년이나 다 똑같은 애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4학년 아이가 저한테 그때 이제 야간 열차인데 사람이 꽉 찼어요. 옛날은 가난할 때니까 꽉 차서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 4학년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4학년이나 1학년이나 똑같은 애인데 4학년 애가 저한테 탁 오더니, 아저씨, 저 죄송한데 제 동생 여기 아저씨 요 팔 하는데 좀 이렇게 좀 편하게 기대도 되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예 그냥 내 무릎에 앉고 싶으면 앉고 여기 맘대로 기대, 괜찮아. 이제 제가 당연히 그렇게 자기는 딱 그냥 중간 복도 같은 데 이렇게 딱 서 있는, 항상 동생을 주시해. 그 동생은 이제 제 곁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조는데 형은 안 졸아. 왜냐하면 야간 열차는 옛날에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야간 열차 지금처럼 열차가 꽉꽉 막힌 것도 아니고 칸칸이 다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야간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혹은 일부러 그 밖으로 밀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5학년쯤 되는 아이는 졸지 않고 자기 동생을 주시하고 있어요. 동생은 제 근처에서 이렇게 쌕쌕 잠도 자고 또 화장실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저는 막내로 자라가지고 그걸 처음 봤어요. 이야, 제가 나보다 낫구나. 왜 그렇습니까? 형이라서. 그래서 좋은 형, 나를 이끌어주는 좋은 형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형이나 누나가 다 있는 게 아니지. 요즘 세대 같아서는. 또 있더라도 여러 여건 속에서 자기 형이나 누나의 도움을 못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형으로 태어나서 동생은 봐줄 수 있는데 자기는 또 이렇게 자기가 도움을 받을 형이 없는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선배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강조해 보려고 그래요. 제목 보시면 선배는 나보다 한 칸 더 앞서 있는 사람이다. 한 칸 더. 선배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잘난 선배도 있을 수 있고, 못난, 그저 그런 선배, 혹은 못난 선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나보다 한 칸 더 이 사람이 내가 갈 길을 앞서서 가고 있다는, 이게 이 선배란 용어의 핵심 부분입니다. 나보다 이 사람이 한 칸 더 먼저 간.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등산을 합니다. 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북한산 같은 건 너무 좀 시시하니까 지리산, 지리산에 뭡니까, 천왕봉.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다 대열을 지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나보다 한 30분 정도 먼저 출발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 이 사람과 우리가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30분 먼저 간 사람이 우리들에게 정보를 주겠죠. 어디 지점에 바위가 너무 가파라. 어느 지점에 비가 와서 진흙이 있어. 어느 지점이 위험해.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보다 한 칸 먼저 간 이 사람 덕에 이 뒤에 가는 사람들은 많은 보이지 않는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배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난 선배는 더 좋죠. 잘 가고 있었으니. 혹시 그저 그래도 이 사람은 나보다 한 칸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조건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혹시 못난 선배는 배울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가기만 갔다면 이 못나 보이는 선배를 하더라도 나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 못난 선배의 시행착오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배의 개념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선배는 나보다 한 칸 더 앞에 있는 사람. 적어도 우리가 특별히 학생들 학창시절이라든지 직장생활 처음 직장시절이라든지 어떤 시험, 취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자리에 있을 때의 선배는 나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선배가 됩니다. 내가 부모님, 내 형보다 더 중요하죠. 지금 나보다 바로 앞에 쌩쌩한, 아주 생생한 그 앞에 먼저 가면서의 정보와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배를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창시절에 그런 걸 못했던 게 참 아쉬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열세했겠지만, 동아리를 통해 선배를 만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도 선배를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단체나 여러 가지 내가 노력을 하면 볼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1, 2년 앞선 사람, 조금이라도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했던 사람, 또 아니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한 사람은 무조건 선배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도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선배이고, 그 사람의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도움의 내용들이 된다. 바로 그러한 선배가 우리가 이 강좌에서 강조하는 대인이 되는 것이죠. 대인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좌에서 다 못 다뤄요. 아주 일부분만 다루는 것이지만, 선배는 정말 중요한 대인 중에 하나요. 선배는 내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전 세계에서 다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게 선배. 자, 그래서 한 칸 더 앞서 있는 존재라는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좀 인식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노인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도 내가 특별히 성인된 사람들의 특징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성인이 되면은 남의 선배되고 남의 대인이 되는 것만 좋아하지,
내가 누군가를 나의 대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적어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노인이든 성인이든 자꾸 배우려고 하고 남의 선배만 되는데 익숙해하지 말고 내가 후배가 돼서 누군가에 자꾸 배우려고 해야 그 사람이 더 젊고 발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죠. 제 기억에 나는 어떤 아주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제가 30대 때에 그 70대 중반 되는 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있는 교회에 강의를 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보좌를 해드리고 강의 끝나고 식사를 제가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그런 자리에서 오늘 강의하러 오셨으니까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아주 막 깍듯하게 겸손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분만 이렇게 챙겨드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얼굴이 그때 70대 그 중반이었는데도 아주 홍한 소년, 아주 그냥 소년처럼 아주 천진하시더라고요. 참 존경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저랑 같은 시간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강의 말고 이렇게 이제 챙겨드리는 시간에 저랑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어색하잖아요. 이분이 오히려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를 하세요?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물어보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 뭐 공부하는 거 뭘 공부하세요? 이런 거 공부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분은 딱 질문만 던지고는 제가 말하는 걸 그렇게 듣는. 역시 정말 훌륭한 분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노인이 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고 듣는 시간이 더 많다면 그 노인은 반드시 건강하고 장수할 것입니다. 내가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만 많은 거. 내가 선배라고 해서 늘 후배한테 얘기하는 것만 있으면 내가 대인만 되려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나 발전적인 그런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삶이 무르익다 보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갔다. 그럼 헬스장에 트레이너가 있죠? 트레이너가 20대야. 아유, 저런 어린 친구한테 뭐 어린 나이가 감히 나한테 뭘 가르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라 하더라도 어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의 말을 듣고 트레이너의 가르침에 잘 귀를 기울이죠. 나보다 먼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선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선배를 만나는 것을 즐겨하고 그런 선배와 만나서 배우는 일이 많은 사람, 그런 선배를 대인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눈 보지 않아도 확실히 짐작이 가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런 강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한창 때에 이렇게 좋은 선배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교만하기도 했겠지만 철도 없었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혼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항상 늦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서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긴 시간 오랫동안 해가지고 겨우 조금 감을 잡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내가 한창 때에 많이 발전할 수 있었을 때에 좋은 선배를 찾으려는 마음이 없었을까? 지난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신의 삶에 대한 열정,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열정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톨스토이가 뭐라고 그랬죠? Love your life 그랬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해라. 이게 톨스토이의 제일 중요한 그 강조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To love your life.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To lov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to love your God. To love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신앙이라는 얘기죠.
신앙은,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의 참 자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라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저도 전에 한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너무 일찍 어린 나이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5세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항상 남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이 더 앞섰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교인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교인 중에 뭐 중환자실에 들어간 교인이 있다 그러면 그 면회 시간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그 새벽 시간에 그 차 안 밀릴 때 중환자실에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잠깐 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온 적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으로 한 열흘씩 누워있던 분도 있었는데, 늘 아침마다 가가지고는 그 사람 손을 붙잡고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물론 소중한 일인 것은 맞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보람 있는 일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돼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대한 생각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공적인 일이라든지 교회 일이라든지 교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쪽에 몰두하다 보니까 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제가 이런 일을 계획할 때 어떻게 가야 될지 선배를 물어서 배운다거나 대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고, 오직 눈앞에 닥친 일, 여기에 너무 많은 나의 그 시간과 나의 삶을 보내다 보니까 정작 저 자신은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에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삶이 바쁩니까? 이런 걸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렇지만 찾을 수 있는 자는 찾습니다. 여유라고 하는 것은 남아 돌 때만 이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중요한 건 아닌데, 롯데월드에 아이스링크가 있죠. 그 롯데월드. 지금은 어떨지 안 가본 지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옛날에 여기 가면 이건 무슨 아이스링크가 명동보다 더 복잡해.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트랙 안에, 이 트랙 안에만 이제 여기 선수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지, 나머지는 여기 그냥 바글바글 하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저기 하면 다른 사람 막 부딪히고. 그래도 많이 가요. 그래도 많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를 자주 옛날에 갔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복잡한 날, 한 아주머니를 봤어요. 아마 그 아주머니는, 젊었을 때에 아마 선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타는 게 달라요. 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인파가 많고 복잡한데 여기를 하나도 부담 없이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아주 싹 여기를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쫙 스케이트를 지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여유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남아 돌고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만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자기가 뭔가를 갖추고 있고 자기에게 안목이 있다면 바쁜 여건에서도 힘든 여건에서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우리 같이 스케이트 못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질까봐, 다른 사람 부딪힐까봐 정신이 없는데, 이 선수급은 그게 아닌 거죠. 아무리 인파가 많아도 미끄러지듯이 정말 김연아 선수처럼 사이사이를 아무 문제 없이 자기만의 시간으로, 자기만의 아이스링크로 만들어 누리는 것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옛날에는 몰라서 바쁘다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달리 해보면 얼마든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반드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서점에 가보니까 그 베스트셀러 중에 교도소 헬스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교도소 뭐냐면은 우리가 헬스를 하려고 그러면 헬스장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구를 사용해서 근력 단련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교도소에 사는 사람이 그게 없죠. 기구가 없으니까 그 자기 방에서 혼자 근육을 단련하는 법을 자기가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한 20년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자기 몸을 완전히 최고의 몸짱으로 만들었습니다. 기구 없이도. 그래서 그 노하우를 이제 방송 출연도 하고 책도 만들고 해서 교도소에서 자기 몸을 최고로 다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상에 공개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교도소에서 살아도 어려운 여건, 그 좁은 데 갇혀서 살아도 그 좁은 공간에서 자기만의 동작으로 최고의 몸짱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유 교도소 힘들어 짜증나 그러면서 생활을 보내면서 자기의 몸을 점점 더 약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나보다 한 칸 더 앞서 있는 선배, 대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바쁘더라도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것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대인들 여러분들이 늘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내 주변에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한 발 앞서 있는 선배, 학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치명적인 선배죠. 바로 한 학년 위의 선배, 또 대학생 같으면 같은 전공을 하는 선배, 또 같은 진로, 뭐 사법고시라든지 어디 유학이라든지 같은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면 반드시 그분과 가까이 지내면서 뭐 이렇게 뭐 아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친하게 좋은 관계를 잘 내가 유지하면서 그분의 길을 배우고, 그러면서도 나도 그분의 길에다가 내 자신의 노력과 나만의 방법을 추가시키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 진정 금수저가 없더라도 금수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